여러분, 적자를 낸 부서가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낸 5만 명은 6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같은 회사, 같은 노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6억, 누구는 600만 원, 무려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더 이상한 건 돈을 번 쪽이 아니라 까먹은 쪽이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떤 길을 따라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삼성 직원들만의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그 공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여러분이 가진 삼성 주식과 여러분의 다음 연봉 협상에도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돈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른 성과급 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회사 안이 통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 그 중에서도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약 6억 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이쪽 5만 명은요, 600만 원어치 자사주가 전부였습니다. 한쪽은 6억, 다른 한쪽은 600만 원, 무려 100배 차이가 난 겁니다. 6억이라는 돈,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10년 넘게 꼬박 모아야 겨우 손에 쥐는 돈입니다. 그걸 단 한 해 성과급으로 받는 거예요. 반대로 600만 원은 한 달 월급쯤 되는 돈이죠.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누구는 10년치, 누구는 한 달치. 출발부터 뭔가 단단히 어긋나 있죠. 게다가 이 두 무리는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심지어 같은 노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부서가 많이 가져간다.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돈을 까먹은 곳이죠. 그런데 이 부서 직원들마저 최소 1억 6천만 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1년 내내 적자만 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흑자를 내고 회사 매출의 절반을 떠받친 옆 팀보다 수십 배 많은 보너스를 챙겨갑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서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600만 원을 받게 된 DX 직원들은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는 바로 그 리본 말입니다. 자기 회사의 결정에 마치 상복을 입듯 항의한 셈이죠. 회사 매출의 절반을 떠받친 사람들이 정작 회사를 향해 조의를 표한 겁니다. 성과급은 성과를 낸 사람이 받는 돈, 우리 머릿속에 너무도 당연하게 박혀있던 이 공식이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삼성 직원들끼리의 집안 싸움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과를 못 낸 부서가 어떻게 흑자낸 동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요, 성과급을 계산하는 공식 그 자체가 통째로 바뀐 데 있습니다. 자, 거꾸로 된 이 결과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답은 성과급을 계산하는 공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과급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면, 내 부서가 돈을 벌면 그만큼 더 받는다. 그런데 이번 삼성 합의는 그 상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특별 성과급 재원을 반도체 사업성과의 10.5%로 못 박은 겁니다. 그것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게 매출의 10%를 무조건 특정 매장 직원들이 먼저 나눠 갖기로 정한 겁니다. 그 매장이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내 부서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전체가 번 돈을 비율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거든요. 이걸 경제 용어로 영업이익 연동 자동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벌기만 하면 정해진 비율대로 돈이 자동으로 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자를 낸 부서가 어떻게 억대를 받느냐? 비밀은 이 재원을 나누는 방식에 있습니다. 재원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 공통목 40%, 그리고 각 사업부가 따로 챙기는 목 60%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서 전체가 n분의 1로 먼저 한번 나누고 남은 걸 각 팀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 40%가 약 12조 6천억 원입니다. 12조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백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죠. 이 거대한 돈을 반도체 직원 7만 8천 명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적자를 낸 비메모리 직원도 머릿수만 채우면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이 자동으로 꽂히는 겁니다. 성과를 한 푼도 못 냈는데도요. 여기에 메모리 직원은 사업부 목까지 더 받습니다. 공통목 1억 6천에 사업부 목 약 3억 8천이 얹히니까 합치면 최대 6억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심이 드실 겁니다. 이거 부서끼리 나눠 먹기 아니냐? 그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사업성과의 10.5%라고 적혀 있는데 주주단체는 이걸 세전 영업이익의 12%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달라서 헷갈리시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같은 약속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회사 쪽은 사업성과라는 부드러운 말로, 주주 쪽은 영업이익이라는 직설적인 말로 같은 돈을 가리킨 거죠. 게다가 이건 한 해짜리 약속이 아닙니다. 무려 앞으로 10년간 이어지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이 공식이 10년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이 약 300조 원입니다. 그 10.5%면 떼어지는 재원만 31조가 넘습니다. 그럼 이 31조는 어디서 나와서 누구를 건너뛰고 거기로 흘러간 걸까요? 자, 이제 그 돈이 흘러간 길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종이와 펜은 필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저와 같이 셈해보세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약 300조 원입니다.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시죠? 회사가 1년에 100원을 벌었다고 확 줄여서 생각해 봅시다.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재원은 그 사업성과의 10.5%입니다. 100원 중에 10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1조 5천억 원입니다. 31조 원이면 어지간한 광역시 1년 예산을 한참 웃도는 돈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31조 원, 과연 누가 받을까요? 정답은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7만 8천 명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다른 부서는 이 31조 잔치상에 숟가락도 못 올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흑자를 낸 DX 5만 명은 이 그림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판 물건의 절반이 넘는 약 56%를 바로 이 사람들이 책임졌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 만드는 분들이 바로 이 DX예요. 밤새 신제품 깎아내고 라인 돌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5만 명이 받은 건 1인당 600만 원어치 자사주가 전부였습니다. 6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한두 달 월급이에요. 1년 농사 보상이 그게 끝이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매출 절반을 떠받친 동료가 31조 원짜리 잔치에서 통째로 건너뛰어진 겁니다. 한쪽은 조 단위로 나누고 한쪽은 만원 단위로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럼 주주는요? 여러분처럼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 들고 있는 평범한 사람 말입니다. 원래 회사가 번 돈은 직원 월급, 재료비, 세금 다 치르고 맨 마지막에 주주에게 남는 구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주주 잔여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는 줄 거 다 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걸 가져가는 끝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의 10.5%가 맨 앞에서 먼저 뭉텅 빠져나가면 끝사람 몫인 배당과 미래투자 재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국 주식 든 여러분도 조용히 건너뛰어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회사가 100원을 벌면 그중 10원 넘는 돈을 특정 부서 직원들이 가장 먼저 떼어갑니다. 매출 절반을 책임진 동료도, 주식 든 여러분도 건너뛰고요.
그럼 6억을 받는 쪽은 정말 6억을 손에 쥘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6억은 세금 떼기 전 숫자예요. 여기서 세금만 약 2억 4,7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거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죠. 물론 적게 받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향후 10년짜리 제도라 메모리 직원은 3년만 누적해도 최대 약 24억까지 받는다는 추산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어느 부서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보상을 갈랐다는 거예요. 600만 원이면 6억의 딱 100분의 1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1년인데 보상은 100배가 벌어졌어요. 매출 절반을 책임진 5만 명이 그 100분의 1을 받았고 주식 든 여러분의 배당까지 건너뛰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라 자리가 돈을 정한 거죠. 더 많이 벌어다 준 사람도 회사 주인인 주주도 둘 다 줄 맨 뒤로 밀려난 셈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장 멀리 밀려난 겁니다. 누가 봐도 거꾸로 된 그림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결국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 밖이 아니었어요. 바로 회사 안, 그것도 같은 노조 안이었습니다. 자, 박탈감이 분노로 끓어오른 사람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 밖이 아니라 회사 안이었어요. 같은 회사, 같은 노조 안에서 말이죠. 어느 날 출근한 DX 직원들이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회사가 죽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DX 직원 5명이 결국 법원으로 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회복 법률대응연대라는 이름으로요. 수원지방법원에 단체 교섭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걸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협상 일단 멈춰달라고 법원에 거는 급제동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노조, 같은 동료가 진행하는 협상에 제동을 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느냐예요. 삼성에는 여러 노조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노조가 협상 권한을 갖습니다. 조합원이 절반을 넘는 과반 노조죠. 그게 초기업 노조였어요. 그런데 이 노조 조합원의 80% 넘는 사람들이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소속이었습니다. 흑자를 낸 DX 직원은 사실상 소수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요, 10명이 사는 집에서 8명이 한 편입니다. 살림살이를 정할 때 나머지 2명 몫은 어떻게 될까요? 8명이 정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대표가 다수 편만 들면 소수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묻혀버립니다. 조직에서는 이걸 대표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X 5만 명은 협상 테이블에 자기 사람을 제대로 앉히지 못한 거예요. 자기 성과급을,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긴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노조위원장의 내부 발언이었습니다. DX는 솔직히 못해먹겠다. 채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알려지자 배신감은 폭발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랬더니 우리를 포기한 거냐는 거죠. 흔들린 건 DX만이 아니었어요. 협상하는 한 달 동안 조합원 약 4,000명이 이 노조를 빠져나갔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조용히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다툼은 DS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흑자 메모리와 적자 비메모리의 성과급이 약 3배나 차이가 났군요. 메모리 쪽에서는 역대급으로 벌어온 돈을 왜 적자 부서랑 나눠 받느냐고 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편이 또 갈린 거죠. 이쯤 되면 회사 밖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주단체는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회사가 번 돈을 주주 동의도 없이 직원들끼리 떼어가는 건 법에 어긋난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니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효인지 법을 어긴 건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회사 쪽은 노사가 정당하게 합의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법조계 안에서도 견해가 팽팽히 갈립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할 미확정 쟁점인 거죠. 어느 한쪽이 옳다고 지금 단정하긴 이릅니다. 여기에 노동계까지 가세했습니다. 보통 노조 편을 들 법한 양대 노총이 오히려 쓴소리를 했거든요. 잘 나가는 부서가 성과를 독식해선 안 된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낸 겁니다.
노동계 안에서도 이건 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명이건 급제동, 80%에 끌려간 5만 명, 그 결과 약 12만 명 전 직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매출의 절반을 책임진 사람들이 정작 자기 몫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한 셈이죠. 흑자를 낸 사람이 적자를 낸 사람에게 끌려가고 다수가 소수를 통째로 덮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칼을 들지 않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삼성 한 회사만의 집안 싸움일까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만의 TSMC를 보세요. 이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성과급을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하지 않아요. 회사가 한 해 실적을 보고 이사회가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끼리 서로 더 받겠다고 다투는 일이 구조적으로 생기질 않습니다. 작년 TSMC 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약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도 왜 저 부서가 우리보다 많이 받냐고 근조 리본을 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없이 잘한 만큼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거든요. 몇 년간 못 파는 조건이 붙은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크면 내 보상도 같이 커지는 같은 방향을 보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국은 네가 잘했으니 회사가 챙겨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가 벌면 우리가 비율로 가져간다를 노사가 못 박은 거예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된 구조가 더 무서운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상 역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생산 라인에 들어간 고졸 1년차가 비메모리 분야의 석박사 연구원보다 약 2억 원을 더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10년 넘게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누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차 라인 직원이 2억을 더 가져갑니다.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석박사 하느라 그 고생을 할 바엔 돈 잘 주는 라인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는 우리가 대만에 한참 뒤처진 분야입니다. 따라잡으려면 고급 두뇌가 더 몰려야 하는데 거꾸로 그 두뇌들이 보상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 인력이 빠지면 똑똑한 인재가 더 쳐주는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두뇌 유출. 길게 보면 그 인재들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한 나라 반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각심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영업이익 몇 %를 떼어간다는 공식이 삼성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회사로 번지고 있어요. HT 현대중공업이 30%, LG유플러스가 3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카카오가 13에서 15%를 내걸었습니다. 작은 보상 역전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번질지 마지막으로 그 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백배격차가 왜 생겼는지 보이실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집안 싸움처럼 보였죠? 적자 낸 부서가 6억, 흑자 낸 5만 명이 600만 원, 거꾸로 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파보니 성과급 기준이 내부서 성과가 아니라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비율로 자동 배분하는 공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을 타고 흘러간 돈은 작년 매출의 절반을 책임진 동료도, 주식을 든 주주인 여러분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건너뛰어진 사람들이 같은 노조 안에서 들고 일어났고 정작 5만 명을 대표해야 할 협상 테이블은 대표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끝에는 노사 협상으로 회사의 몫을 떼어가는 우리만의 구조와 똑똑한 두뇌가 더 쳐주는 곳으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챙긴 실익이 커서 가결될 거란 전망이 많지만 부결되면 이 합의는 백지로 돌아가고 노사는 다시 총파업의 문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주단체가 건 무효주장과 배임 논란도 법조 개안에서 견해가 갈리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성과급은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비율로 떼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와 개인이 낸 성과대로 차등을 두는 설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부문 사이의 보상격 차이는 넘지 못할 상한선이나 최소 기준선을 두어야 하고요. 셋째, 영업이익에 연동된 몫은 주주와 이사회가 한 번 검증하는 절차를 분명한 규칙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라면 성과급은 부서 성과대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 전체로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삼성 한 곳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영업이익의 몇 %를 떼어가는 이 공식은 이미 현대중공업으로 카카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도미노의 바로 다음 타자가 어디인지 그 끝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